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J중공업입니다. 과거에, 조선의 슈퍼사이클 과거에 그 당시의 주인공은 HD 현대미포였습니다. 네, 그 당시 현대미포 조선이 10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최고의 주인공이 되었었죠. 이번에 히든 챔피언은 HJ중공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현대미포 조선이 중소형 선박들을 맡음으로써 히든 챔피언이 됐다면 이번 조선 사이클에서 HJ중공업이 중소형 선박의 수주를 맡음으로써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정부의 지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여러 번 분석해드렸지만 얼마 전에 정부에서 중소형 조선소들, 쉽게 말해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10년 이상의 불안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중소형 조선사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그래봐야 HJ 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대한조선, K조선 이런 정도만 남은 것인데 이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조선소에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소형 조선소들을 살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조선사라는 것이 기간 산업을 넘어서서 방산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들도 방산 쪽에서 안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방산 고위급 관리자들이 이제 부산 영도에 있는 LHJ 중공업 영도 조선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방문을 했었어요. 여기를 방문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방산 쪽, 특히 무인 경비함이던가 아니면 경비선 아니면 공기부양선 이런 식으로 소형주 혹은 중소형 선박에 대한 방산 쪽을 좀 어느 정도 시찰해 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사실 중소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간산업 이상의 그 무언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절대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HJ중공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보시면 제가 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그러니까 3주 전쯤에 분석해드렸었고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중형조선사 영일만 다음은 이쪽입니다. 시총 2천억대, 수주한고 7조, HJ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사실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돼요. 2,800억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월등하죠. 7조가 넘습니다. 이미 7조가 넘고 조선 쪽만 하더라도 이미 2조 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다른 조선 기자재 기업들, 조선사들에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죽자 살아났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막대한 적자를 탈피를 못하면서 정말로 죽다 살아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외되어 있고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인 자금도 기관 자금입니다.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소외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선사들 혹은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HJ중공업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채비가 점차 마치고 있다, 점차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었죠. HD 현대건설기계 이게 오늘 16% 정도,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조선사들은 죄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HD의 한국조선해양 오늘 7% 이상 급등했죠. 현대중공업도 3% 이상 급등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3%가량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똑같이 이제 중공업 쪽, 이제 조선사를 영위하고 있는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들 쪽에 수급이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러티브 위주,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음식료, 바이오, 반도체 이런 식으로 실적보다는 내러티브 위주로 성장성 위주로 들어왔었던 수급이 이제는 정말로 실적에 찍히는 것들, 숫자가 찍히는 것들에 자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조선 아니면 방산이라던가 혹은 건설기계, 다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제 추후에는 원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중에서도 대장 섹터는 누가 뭐래도 조선이기 때문에 이 조선 쪽에서도 히든 챔피언을 될 수 있는 HJ중공업에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수주 대비해서 혹은 기업의 체력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낮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이미 내세우고 있어요. 이제는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망하도록 망할 것 같은 이 망하기 직전인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것에서 이제는 서서히 이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당기순이익이 140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최근 10년간 가장 호실적을 냈던 그런 분기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실적 성장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부터 이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지켜볼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현대미부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HJ중공업이 히든 챔피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 요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라던가 혹은 이런 추수 잔고 그에 대비한 이제 낮은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수급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에서의 조선기업이라는 점, 중소형 선박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대놓고 밀어주고자 하는 그런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중소형 조선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산 입장에서 이게 부산 기업이죠. 부산 영도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좀 쓴맛을 많이 보고 있죠. 기업들의 이탈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뭐 통영이라던가 거제, 아니면 울산은 그렇다고 했지만 통영과 거제에 비해서도 이 기업들의 유입이 오히려 더 작아졌어요. 그만큼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HC의 중국업을 여기서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자체가, 아시는 분 자체가 조선소 자체가 상당히 좀 좀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인력 충원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에서 가장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결코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려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런 면모라던가 혹은 수산물만 보더라도, 아니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가스선뿐만 아니라 방산과 관련된 경비선이라던가 벌크선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주를 받았죠. 작년에 메탄올 추진선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이런 식으로 좀 두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대형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이 충전시설이 얼마 없죠. 메탄올 충전시설이 거의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선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 써요. 충전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위치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지역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여기다 충전시설 놓게 될 경우에는 메탄올 충전선도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비전기선들, 작은 선박들 혹은 대형 컨테이너선 아닌 선박들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다 깔려야 돼요. 근데 메탄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LNG 추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조선소들은 메탄올 추진이든 LNG 추진이든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쯤에 HJ중공업 메탄올 추진선을 받은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컨테이너에 대한 그런 수주 같은 경우도 올해도 받았죠. 올해도 6천억 정도 규모의 컨테이너를 수주를 받았고, 대형 컨테이너에서 수주를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설 같은 경우도 1조 이상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만 2조 이상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과 건설이 사이좋게 1대1. 올해 상반기에만 2조를 받았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 막대하게 쌓여있는 7조 이상의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2년 뒤, 3년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정도는 이제 상장 폐지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천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제는 상장 폐지가 안 되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살리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선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 HA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터미널에 이제 그런 증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도맡아서 하고 있었죠. 내년이면 이게 완공이 됩니다.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어마어마한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금덩이가 공항이에요. 공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한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3분기 실적부터는 이런 증설에 대한, 인천공항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영업이익이 찍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것보다도 이제 2조 정도의
조선에 수주한 걸 있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3년 뒤 4년 부터는 조선에 대한 막대한 영업이익도 찍힐 거라는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대주주를 보시면 이제 대주주가 이제 대주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대주주인 기업들은 대부분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주주의 목적이 기업을 뭐 상속을 시키고 내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을 인수했을 때에는 분명히 저평가라고 판단에 들어서 인수를 한 것이고 향후 이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만큼 H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 적자에 대한 위험, 재물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탈피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정상 수준으로만 올라와도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의 핵심 임원들, 핵심 이제 경영진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여기서 다 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 혹은 내부자 매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다 물려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주주 중에서도 외국계 은행들이 꽤나 많아요. 외국계 은행들이 H증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물량들이 어디에 있느냐? 네, 그 물량들이 대부분이 이쪽에 물려 있어요. 대부분이 이 부분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이 혹은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불기 시작했을 때 죄다 지분 투자하고 들어왔는데 싹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런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의 슈퍼사이클 미리부터 봤던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보고 들어왔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이제 수익 조선소가 좀 망하는 그래서 청산 절차에 들어갔었고요. 그런 것 혹은 이제 인프라 투자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망할 뻔한 위기들을 닥쳐오면서 주가가 그 당시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었고 그 외에는 뭐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사항도 꽤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내부자들도 죄다 몰려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또 꽤나 강력하게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부자 매수도 경영진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임원진이 대거 매수했습니다. 임원진이 대거 매수를 한 만큼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내부 핵심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HJ 중공업의 턴어라운드를 거의 확신하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라는 점 그리고 내부자 매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사주 매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가장 발목을 잡았던 필리핀의 수익조선소의 청산 절차가 이제 다 되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조선 슈퍼사이클 혹은 정부 입장에서도 중순 조선사들을 반드시 살려야 되고 부산시 입장에서도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조선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밀어줄 수 있는 혹은 충분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조선 슈퍼사이클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쪽에서도 뭐 GTX라던가 혹은 건설 쪽에서도 뭐 공항 이번에 그런 가덕도 신공항도 HJ중공업에서 수주를 맡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먼 미래까지 사실 건설 같은 경우도 수조 원에 이미 수주한거 쌓여 있는 만큼 7조 이상의 수주한거와 3천억 이하의 시가총액은 영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저번 이제 20년 전에 슈퍼사이클에서는 HD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시즌 챔피언으로서 나섰다면은 이번에는 비슷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HJ중공업이 히든 챔피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HJ중공업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건설과 조선의 이제 수주항구를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조선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 매수매도 내역을 한 달에 24,000원이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핵심적인 이슈들을 제 관점에서 핵심들을 분석해드리고 핵심 기업들을 꾸준히 강조해드리고 핵심 섹터들을 꾸준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시면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필승 멤버에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